그야말로 김정은 권력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비리 사건으로 겉으로는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반역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박희철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군 핵심 내부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특대형 사건이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야말로 김정은 권력 내부가 발칵 뒤집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까지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10일에 당정군 연합회의라는 이 행사가 평양에서 열렸습니다. 보통 같으면 그냥 노동당 내에 아니면 내각, 군부의 어떤 현안들을 처리하고 뭐 법안 같은 거 이런 거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날은 좀 달랐습니다. 김정은이 노발대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군 총정치국의 조직부국장이라는 박희철이라는 이 군 소장입니다. 이 사람의 비리 문제가 다뤄진 겁니다. 사실 우리는 소장이면은 군에서 이제 준장, 소장 이래서 투스타인데 북한은 소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스타예요. 뭐 별이니까 높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별 하나 권력 핵심부에서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죠. 근데 왜 이 군 소장 한 사람의 비리 문제 가지고 김정은까지 총출동해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됐느냐? 이게 비리 사건으로 겉으로는 포장돼 있지만 실제로는 반역 사건입니다. 반역죄. 그러니까 제가 북한이 발표한 그 원문 자료를 보니까요. 여기에 보면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당의 규율 강화 노선에 도전하여 조직권과 간부권을 악용해서 부정부패, 축제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군 총정치국이라는 걸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군 조직이면은 군 지휘관들이 최고 권한이 있는 건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총정치국이라는 노동당에서 군을 통제하기 때문에 여기에 군 통제 조직, 노동당, 말하자면 정치군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파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스타도 자기가 조직, 내부의 조직을 어떻게 인사이동을 시키고 조직을 개편해서 바꾸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간부권이라는 게 또 어마어마합니다. 간부들의 인사권, 승진권 이런 거를 이 원스타가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4년간이나 이 자리에 있으면서 간부들을 자기 밑으로 다 끌어들이고 너는 다음번에 승진해. 이번에 그러면 너는 이 자리 요직이니까 가.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적발이 돼서 북한 내부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단순 비리 문제면은 장성택까지 소환될 일이 없겠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북한 내용에 보니까 이 박희철이가 전횡을 부리고 뭐 세도를 부리고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요. 제가 딱 하나 눈에 확 들어온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특별한 환상을 조성했다. 이거는 북한에 살다 오신 엘리트 주민분들이나 아니면 북한을 조금이라도 연구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구나 하고 단박에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환상을 어느 특정 개인에 대해서 조성했다? 이거는요, 북한 내부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뭐 박희철에 대한 어떤 조치를 했다, 법적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공개 안 했거든요. 제가 보기엔 99% 사형입니다. 그것도 아마 공개 처형을 당했을 거고 그 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또 꼭 죽음까지는 가지 않았다 그래도 그 수하에 있던 관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평생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에 갇혔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에서 정말 북한 주민들, 간부들이라면 절대로 어겨서 안 되는 이 10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일영도 체계 확립 10대 원칙. 쉽게 말하면 김정은을 절대 수령, 유일지배의 신으로 받들기 위한 10가지 계명을 담아놓은 건데요.
여기에 바로 그 환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6번 항목에 보면요. 개별 간부들에 대한 환상, 아부아첨, 우상화를 배격하고 절대적으로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박희철이라는 군 원스타가 자기에 대한 환상을 심었다. 이거는 이 계율을 어긴 게 되고요. 김정은이 노발대발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또 언급까지 해요. 내가 간부들 세도주의 또 부정부패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러는 이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이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 비리 문제가 아니죠. 그건 김정은이 야 나에 대해서 감히 권위를 도전해 이런 얘기를 입 밖으로 내지 못하는 것뿐이지 이 환상이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장성택 사건이 그랬습니다. 13년이나 지났지만은요. 2013년 12월에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전격적으로 체포해가지고 심지어 고문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처형시켰잖아요. 트럼프 만났을 때 김정은이 자랑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트럼프 그 측근인 볼턴이라는 사람이 회고록에서 그 내용을 공개했죠. 김정은이 고모부인 장성택을 참수를 해가지고 간부들 보라고 본보기로 너희들도 반역하면 이렇게 된다 해가지고 노동당 자기 집무실 있는 계단에다가 시신, 목 없는 시신에다가 목을 딱 올려놓고 방치, 전시했다는 거예요. 보라고. 그 정도로 김정은은 고모부 장성택의 반역에 대해서 극단적인 혐오, 거부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13년 만에 이 박희철이라는 사람을 똑같이 비리, 개인적 환상, 자기 수하를 모아가지고 뭔가 김정은 체제에 도전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이거는 아마도 장성택 사건이 김정은 권력 초기에 권력 기반을 잡기 위해서 공포 정치를 했던 이제 15년, 집권 15년이 지나다 보니까 약발이 좀 떨어졌나? 얘들이 좀 시원찮네? 다시 한번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되겠다. 고삐를 당겨야 되겠다. 이래서 제2의 장성택 사건으로 박희철 사건을 만든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북한 군부는요. 중국 쪽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소련의 군사 아카데미, 사관학교인 푸른제 학교를 나온 북한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 김정일 시기에 이 푸른제 군사학교 아카데미 출신의 장성들이 군부 쿠데타를 일으키려다가 적발이 돼서 싹쓸이가 됐습니다. 소련 계열, 러시아 계열의 군부 인사들이 몰락하면서 친중 세력들이 집권을 하고 주도를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이 군부에서도 대외 무역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무역 이권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군을 운영하고 그 세력들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석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송이버섯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것들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끈끈하게 이제 중국 군부와 어떤 연대가 맺어지는데 이거를 매개로 해가지고 비리, 이권, 그 다음에 심지어 중국과의 어떤 정보 유출 이런 문제도 있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김정은이 들여다보고 있는 거고요. 장성택 때도 장성택이 북한의 석탄을 중국에다 헐값에 팔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특히 장성택이 황금평이라는 북중 접경 지역의 개발 총책임자로서 중국과 친중파로서 소통했던 거 이런 것들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아주 못마땅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차단벽을 친 거고 그걸 잘라내면서 중국 지도부도 김정은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진 거죠. 사실 김정은의 할아버지인 김일성은 북한 정권을 세우는 과정에서 자기가 소련군 대위 출신이었지만 소련파들이라든가 이런 쪽을 자기 유일 지배를 하면서 뭐 8월 종파 사건, 56년 8월 달에 일부 그 소련파라든가 이런 쪽에서 김일성 유일 지배에 저항하기 위해서 김일성이 소련을 방문하는 그 와중에 노동당 대회를 열어가지고
김일성 체제를 좀 무너뜨리려던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전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되치기를 당해서 이제 몰락을 하거든요. 연안파와 소련파가 몰락한 다음에 중국을 친중파 이쪽이 이제 완전히 장악을 하면서 군부 내에도 사실 친중 세력들이 그동안에 주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뭐 북러 밀착 이런 과정에서 이 군부 내의 친중파들이 조금 불만이 있었을 수 있는데요. 이번 박희철 사건을 계기로 해서 비리도 뿌리 뽑고 반역 이런 문제도 손을 보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 조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희들이 중국에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이런 느낌으로 친중 군부의 세력들까지 손을 보려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군부 내에서 막강한 권한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비리 문제가 만연하다가는 군 자체에 어떤 기강이 서지 않을 거다. 노동당이나 이런 쪽과 달리 군 내부에서는 인사라든가 또 보직이라든가 군은 뭐 계급이 생명 아닙니까? 승진이라든가 이런 걸 둘러싸고 뇌물을 오가는 구조 이거는 좀 깨버려야 되겠다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집권 이후에 주기적으로 이런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비리 숙청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조용히 했는데 지금은 떠들썩하게 하는 것 자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공포정치다, 뭐 김정은이 공개 처형을 했다 이렇게 막 안 좋은 시각으로 보고 인권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접근을 하지만 사법체계라든가 북한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약간 김정은에 대한 지지로 이렇게 좀 바꾸는 이런 쪽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의 엘리트들이라든가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왜냐하면 지긋지긋하게 군이라든가 또 노동당 간부들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뇌물을 끊임없이 바쳐야 되고 이런 구조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김정은이 이렇게 군부나 핵심 인사들을 한 번씩 처형하거나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그런 점을 김정은도 노린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박희철뿐만 아니라 노동당 군부의 핵심 인사들이 비리라든가 뇌물 구조를 통해 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는데 이게 뒷얘기로 나오는 거 보면 가택 압수수색 이런 것들을 하면서 뭐 집을 털어보면 수백만 불, 몇십억 원의 돈이 달러로 나오는 거죠. 북한 돈으로 이렇게 모아놓는 사람 없겠죠. 그 휴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를 몇백만 불 또 몇천만 불 이렇게 모아놓고 이러면 이거는요 반역을 하거나 반역을 하기 위한 자금 아니면 너 유사시에 문제 생기면 해외로 튀려 그러는 거구나.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구나. 이렇게 간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초특대형 비리 이런 걸 용납할 수 없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이번에 박희철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 싹 털면서 재산 압수하고 달러라든가 다른 뭐 금부치라든가 이런 거 압수하면 짭짤한 또 김정은의 통치 자금이 생기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과정의 근원에는 사실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노동당 고위 간부들이라든가 군 장성 이 사람들도 제대로 먹고 살게 못 해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월급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군 장성들, 뭐 김일성대 교수, 노동당 간부, 장관도요. 월급이 북한 돈으로 5,000원 정도 됩니다. 일반 근로자 3,000원 하는데. 근데 1달러가 북한 암시장에서 8,000원 합니다. 지금 뭐 그게 4-5배 올라서 이렇게 됐다 그랬는데 물가도 같이 올라서 사실은 지금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우리가 정보당국이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했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한 달에 북한 돈 5,000원 받는데 1달러가 8,000원이라면은 쌀 1kg 사지 못할 돈을 월급으로 주고 그걸로 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너 권한이 있으니까 뇌물이나 이런 거 받아서 뜯어먹고 살면 너 되잖아.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해놓고 비리 문제를 단속한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희철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시범 케이스로 왜 걸리면은 이거는 뭐 금방 나락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군 생활에서도 해보신 분들은 다 얘기하잖아요. 시범 케이스 걸려면 X 된다. 뭐 이런 얘기 했고, 직장이든 어디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시범 케이스로 걸리면 이건 뭐 뼈도 못 추린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박희철이는 이번에 정말 아주 최악의 상황에 걸려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전임자 또 유사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박희철 못지않게 해먹고 챙기고 정말 떵떵거리고 대대로 먹고 살 돈들 달러 챙겨놓은 사람들 북한에서 적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뭐 박희철 입장에서는 속으로 억울하다고 그럴 수 있지만 어쩌겠습니까? 북한 체제가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상황이 비리와 뇌물로 얽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가려 그래도 거기에 뭐 변변한 약이나 주사나 뭐나 없으니까 자기가 개인 돈으로 장마당이나 어디에서 사가야 되거든요. 사가는데 그러면 의사가 치료해 주냐? 의사한테 담배라도 한 보루 뭐 북한말로 고인다 바치고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되거든요. 북한이 그동안에 무상치료, 뭐 무상교육 엄청 자랑해 왔는데 지난 3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헌법 개정하면서 그 무상치료 이런 거 싹 빼버렸어요. 김정은 입장에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버지 이거 되지도 않는 무상치료, 무상교육, 뭐 세금 없는 나라, 세금 실제로 다 걷고 다 돈 없으면 치료도 못 받는 이런 시스템 만들어 놓고 빼버려 이래가지고 무상치료 이런 조항이 다 빠졌습니다. 북한이 그 정도로 엉망진창이 돼 있고요. 그러면 이런 시범 케이스로 걸린 사람들 말고 해먹는 사람이 김정은 주변에서도 부지기수일 거 아닙니까?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 한때 모든 길은 여정동지로 통한다? 승진 인사 간부들 보직 그런 것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에서 지금 제일 번창하고 있는 사업이 뭔지 아십니까? 택시입니다. 평양이나 이런 데 보면 택시 호텔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돈이 되는 겁니다. 택시기사 하면 돈 번다는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택시 사업권 뭐 몇 개 업체가 서로 경쟁한다 그러는데요. 이거 김여정이 갖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설주도 부인인 이설주도 갖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요. 그러면 김정은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수행비서격인 현송월이는 이런 권한이 없을 거냐? 다 자기들 나름대로 사업권이나 이런 것들 있습니다. 사업소라 그러는 그게 뭐 자동차 정비를 하던 또 뭐 전기자전거라든가 자전거 뭐를 하던 해외에서 특히 물품 수입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가진 거. 김정은이 김일성 경기장 스타디움에 그 의자라든가 이런 거 다 리노베이션 하라 그래가지고 뭐 몇백억 몇천억 들였다는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건설자재 수입하는 거 이런 권한 누가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이 뭐 박희철 사건 이거를 시범적으로 내세우긴 했지만 자기 주변부터 돌아보면 정말 곳곳에 비리, 뇌물 득실득실한데요. 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박희철 너는 환상을 심어주려 했잖아. 그게 너 죄야.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숙청에 대한 반발로 곧장 군부가 조직적인 세력화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무력으로 김정은에 저항한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공포정치의 효과가 먹힐 것 같아요. 야, 박희철 당하는 거 봤지? 쟤들 싹 가버렸다. 우리도 몸조심해라. 당분간 이러한 거 하지 말고 괜히 오해받을 수 있는 짓 하지 마. 납작 엎드려. 이렇게 해서 당분간은 약발이 먹힐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자비한 공포 정치의 뒷면에서 북한 노동당 또 군부 핵심들 그리고 직격탄을 맞았던 박희철 휘하의 어떤 세력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특히
군부 같은 경우에는 북한군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통해 가지고 2,300명의 청년 군인들이 죽고 4,000명이 부상당하는 이런 상황. 그런데도 김정은은 영웅 서사를 쓰면서 그걸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군 핵심 내부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먹는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아직도 이거조차도 해결되지 못한다? 김정은 15년 동안 경제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괜히 주민들만 닥달하고 간부들만 비리요 반역이요 해서 다 피바람 불게 한다? 이거에 대한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북한이 AI,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독재 통치를 더 강화할 수 있는 감시망을 더 높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국가보위부를 국가정보국으로 바꾼다든가 정찰총국을 정찰정보총국으로 바꾸고요. 또 그동안 보안성이라고 불리던 우리의 경찰에 해당하는 조직을 김정은이 아예 이제 경찰 조직, 민간에 대한 진짜 처벌이라든가 단속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조직으로 경찰이라는 이름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곧 아마 이게 출범을 할 겁니다. 이런 감시망, 철저한 상호 감시, 단속 이런 체계가 가동되면서 북한 군부뿐만 아니라 노동당 간부 이쪽에서 어떤 조직적인 움직임을 벌이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시민사회가 없고 노조가 없고 제대로 된 언론이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민주화를 위한 어떤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진다 이러면 저는 우발적인 상황에 의한 돌발적인 김정은 위해 사건이라든가 또 일부 군 세력에 의한 어떤 무장 봉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외부 정보의 유입이나 이런 것들이 점차 늘어나면서 젊은 청년 장교 또 뜻있는 어떤 지사적인 이런 생각을 가진 나 하나 희생해서 이 체제의 어두운 면을 이제 세상에 까발키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어느 청년 장교의 돌발 행동 이런 거에 의해 가지고 김정은 체제가 정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북한 내부가 지금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김정은 체제 15년 동안 축적되어 온 어떤 비리 또 체제 내부의 모순 이런 것들이 폭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환경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 여러분들과 북한 정보 또 분석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